여기에서 이렇게 손흥민을 비롯한 왼쪽 선수들이 똥꼬 빠지게 수비하는 동안에 실제로 저 중앙 선수를 잡아주러 올라와야 할 여기에 있는 이 선수들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로 볼이 투입되니까 왼쪽 윙어인 부앙가와 왼쪽 풀백인 세구라가 죄다 반대편을 보고 양팔까지 들어가며 거의 항의에 가까운 어필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LAFC의 최근 성적과 경기력이 아주 형편없어지면서 팬 커뮤니티 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심지어 손흥민이 팀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100% 상태로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주중 경기와 주말 경기가 이어지면서 손흥민을 포함한 선수들의 체력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맥락을 따지지 않고 보면은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최근 가뜩이나 경기력과 성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감독이 그것도 세인트루이스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지고 난 이후에 할 말로는 적절치 않겠죠? 팀의 부진 원인을 그냥 선수들 체력 문제라고 퉁치고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이 하나의 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더 적절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경기 내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수비를 할 때의 모습이에요. 보시다시피 LAFC는 손흥민을 원톱에 세운 4-3-3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손흥민은 지금 볼을 갖고 있는 이 선수가 볼을 뒤로 돌린다면 가장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잡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사실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뒤로 돌리는 것보다 당연히 전진 패스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 중에서도 측면보다는 중앙으로 찌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보통은 당연히 중앙 지역의 선수를 뒤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주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뒤에서 아무도 잡아주지 않고 있죠. 손흥민은 몸 동작을 보고서 이미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예상하고 벌써부터 뒤로 뛰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보다 뒤에 있는 중미 라인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선수가 볼을 받고 몸을 앞으로 돌리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원래라면 틸먼이든 초인이어든 하나가 올라와 여기를 방해하면서 손흥민과 함께 앞뒤로 쌈 싸먹는 그림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팀적인 움직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공격을 전개하기가 너무 편한 그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이라면 이뤄내기 어려워야 할 왼쪽 끝자락에서 오른쪽 끝자락으로의 전환을 세인트루이스는 너무나도 쉽게 이뤄낼 수가 있었다. 이러니까 LAFC에서는 이제 수비 라인의 일원인 풀백이 올라와서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빠르게 올라온 편이긴 한데 여기까지의 전개를 허용한 효과 자체는 최종 수비 라인 상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공격 숫자가 3명에 수비 숫자가 3명이니까 서로 동등한 숫자로 대결하게 될 것이고 숫자가 동등하다면 공격자가 수비자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바로 투입했다면 세인트루이스는 꽤 괜찮은 공격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넘기지 않고 다른 패스 루트를 찾기 시작했는데 재밌게도 여기에서도 합이 안 맞는 걸 보여줍니다. 보시면 일단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수는 틸먼하고 부앙가가 앞뒤로 싸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주기가 어렵죠. 그리고 손흥민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백패스를 할 경우에 바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미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볼을 가진 선수가 중앙 쪽으로 몸을 연 걸 보고서 손흥민이 무게중심을 다시 뒤로 잡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선수의 몸 방향을 봤을 때 바로 이런 패스기를 노릴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선수도 손을 뻗으면서 자기한테 볼을 달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금 공을 뒤로 치면서 몸 방향을 후방으로 돌려버리니까 백패스가 이뤄지겠다고 판단하고 손흥민이 다시 몸을 앞으로 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분들께서 이미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손흥민을 비롯한 왼쪽 선수들이 똥꼬 빠지게 수비하는 동안에 실제로 저 중앙 선수를 잡아주러 올라와야 할 여기에 있는 이 선수들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볼을 가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패스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원래는 중앙 패스를 하는 것보다 백 패스를 하는 편이 더 안전한 선택지인데 지금 그 백 패스를 받을 대상자는 손흥민에게 바로 압박을 당하게 되지만 중앙 패스를 받을 대상자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볼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로 볼이 투입되니까 왼쪽 윙어인 부앙가와 왼쪽 풀백인 세구라가 죄다 반대편을 보고 양팔까지 들어가며 거의 항의에 가까운 어필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원톱 손흥민을 비롯해서 왼쪽 측면 선수들이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반대편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제가 저기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볼을 잡게 만드냐,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왼쪽 선수들과 손흥민은 부지런했고 오른쪽 선수들과 중미들은 게을렀다, 이런 식의 해석을 넘어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왼쪽 선수들은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전방 압박을 하려고 했고 오른쪽 선수들은 수비 라인을 내려서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려고 했다라는 하나의 팀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사이에서 수비 컨셉에 대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가져갔다, 이게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거의 프리킥에 가까운 수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동시에 LAFC는 LAFC대로 왼쪽 측면 수비수가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왼쪽 측면 후방에서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내주게 되었어요. 여유롭게 볼을 잡은 상대방이 여기를 노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여기로 연결하면서 순식간에 LAFC의 페널티 박스 내부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고, LAFC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게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볼을 잡은 선수의 저 어마어마하게 여유로운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실점이 이뤄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빅 찬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먹히진 않았지만 2대1이라는 스코어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결국 두 골을 실점하면서 결과 자체는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두 골밖에 먹히지 않았다는 걸 다행으로 여기는 게 합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 이런 괴리가 생겼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선수들이 대놓고 뭐 하는 짓이냐는 식의 항의 제스처까지 취했다, 이거는 영상 초반에 감독이 직접 언급했던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이 팀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력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이 팀이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고, 그 분열된 움직임 때문에 팀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 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백하게 감독이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전에 약속한 전술이란 걸 선수단에게 입히지 못한 걸 의미한다. 일단 제가 봤을 때 LAFC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서 마치 선수들의 체력 이슈 때문이라는, 얼핏 봤을 때 선수들 개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감독의 모습은 왜 이 팀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꽤나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